자, 오늘은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9년째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정말 짧게 보면 5년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 기준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9년 아니면 5년이라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 교재 제작이라는 일을 9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끝낼 겁니다. 이 교재 제작이라는 일을. 정확히는 문제 제작이에요. 어, 여러분, 학생 때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셨잖아요. 참고서, 수능, 수능 문제집. 뭐 성인 되셔도 해커스, 토익, 한국사 이런 거 문제들 풀어보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풀고 계실 거예요. 뭐 좋은 이직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봉급 인상을 위해서. 그럼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들은 누가 만들까? 그게 저의 그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중 하나가 접니다. 어, 그리고 그 일을 길게 봤을 때 9년째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9년 전에 저는 9년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길게 보면 10년이 맞네요. 10년이. 10년 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하면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하기 싫다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어차피 할 건데 이 공부 방법이나 이것들을 막 바꿔보잖아요. 수험생 분들이 자기에 맞는 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 내용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수능 비문학 국어 시장에는 문제에 대한 그냥 천편일률적인, 나쁘게 말하면 그냥 해설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선택지가 적절한 이유는 이 그 지문의 몇 번째 문단의 몇 번째 문장에 이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설이 대단히 나쁜 건 아닌데 안 좋은 이유가 학생 입장에서는 보세요.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8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틀을 도입해서 왜 학생들이 이거를 80분 만에 못 풀어내는지, 특히 더 못 풀어내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야, 근거 여기에 있어. 풀어봐. 이거 하는 이유, 하는 게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해설할 때, 야, 공식 이거대로 풀면 돼. 이렇게 설명하고 치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쁘냐면, 어려운 문제면 왜 그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까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답답함 없으셨나요? 혹시 학생 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그거를, 그 공백을 온전히 학생의 머리를 써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공식을 또 못 떠올렸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어,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연습받도록 훈련을 받았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야, 해설지에 그게 왜 없냐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거기서 막히는 거는 너가 생각을 채워넣으라는 뜻이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당시 특히 요즘 제 세대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심할 텐데 정시 위주의 교육 체제가 아니잖아요. 수시 위주의 교육 체제잖아요. 그때도 한 6대 4, 7대 3이었거든요. 수시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잖아요. 수시가. 전 더 많은 걸로 알아서. 그 학교 입장에서는 정시 교육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교사분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잃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전체 학생의 7이 그것과 거의 상관없는 전형으로 가는데 얘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고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될 때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어려운 문항을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근데 저 같은 30%의 학생도 있잖아요. 그게 배제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그럼 상육 시장에서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문제가 저는 지방학생이었어요. 지방학생인데 인터넷 강의가 물론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걸 내가 언제 다 찾아다녀요. 학생이 그 시간 없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일일이 겁나 힘들게 찾아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마케팅의 관점에서는요. 교재나 강의가 어떻게든 그 내용을 다루는 걸로 존재하면서 그 교재나 강의가 그런 해소되지 않은 지점을 해소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맞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가면 돼가 명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넷 강의 시장이 거의 무슨 춘추 전국 시대 마냥 삼사가 난립해 있었어요. 지금 회사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때 회사가 한 개 더 있어서 강사분들도 한 50명 되고 한 과목에 그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찾아? 그러니까 못 찾고 결국 저 혼자 생각해서 해결하고 수험생활 끝냈거든요. 진짜 당시 상황 생각하면 답답해서 다 때려 패버리고 싶은데 그걸 하는 과정이 그냥 서점 가서 이거 책 몇 권씩 들춰보면 해설 보면 이 책은 안 돼, 이 책은 안 돼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몇 시간씩 해서 책 한 5권 사가지고 5권 혼자 다 독파하고 그럼 5권의 장단점이 있으면 그거 다 합쳐서 정반합으로 추려낸 다음에 이거 나한테 맞고 이거 나한테 안 맞아를 걸러내고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고 옛날 시대에는 이게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되고 이건 쓰면 안 돼를 저 혼자 걸러내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인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조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뭐 그걸 잘 하신 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근데 아무튼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수능이 끝나면 보통 해외여행이나 연애를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뭐 이런 수험생활 때문에 못했던 거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취미를 하거나. 근데 저는 수험생활 때문에 못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대학교 합격증이 안 나왔는데 교재를 만들고 제가 11월 23일에 수능이 끝났거든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수능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채점한 다음에 채점 결과 보니까 아마 나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갈 것 같아 하고 어차피 입시는 끝났어. 내 입시는 끝난 거야 사실상 하고 정시는 왜냐하면 면접을 안 보잖아요 대부분. 그냥 점수컷 보고 지원하는 게 다니까 바로 교재 제작에 돌입합니다. 본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수능이 끝났는데 저 새끼는 왜 우리 자식 새끼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셨어요. 뭘 하고 있니? 두구나. 저는 지금 수능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해설서를 쓰고 있어요. 네가 그걸 왜 쓰니? 이 세상에는 오픈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IT 쪽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하니까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되게 나쁜 일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뭐 여행이라도 가지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는 지금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교재를 12월에 초고를 완성해요. 그 교재 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장편 소설 같이 창의적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은 수험생 때 끝난 거니까 사실상 일필휘지로 싹 써내려가지고 이제 썼죠. 그리고 저 혼자 그걸 커머셜하게 책을 상업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보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곳 다 보냈습니다. 마더텅, 자이스토리, 수경 출판사죠 지금. 그리고 대성마이너, 근데 정확히는 디지털 대성 밑에 있는 학력개발연구소, 그리고 종로학원,
종무학원, 오르비 이런 데 싹 보내는데 당연히 다 답장도 안 오죠. 여러분 같으면 답장을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대학생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대학생이 보내도 안 보는데 대학생도 아닌 사람을 보내. 학경증도 안 났으니까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입학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왔죠.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어 아니야 나는 교재를 더 쓸 거야 하고 2월에 재수학원 다니던 친구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나는 교재를 쓸 거야. 어떻게든 쓸 거고 내가 알바 뛰어서라도 너희들한테 너희들 작업하는 비용은 줄게. 이거에 재미가 있으면 너희들은 와봐 하고 2명 정도를 모읍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요. 그때 제가 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트레비앙이라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걸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생활비는 있었어요. 생활비는 있었고 알바를 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돈을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뭐 그냥 좋아서 같이 하는 친구들을 뽑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뭔가 미안했던 거예요. 그런 관계로 가기에는. 그래서 돈을 주고 작업을 계속하면서 원고를 계속 투고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투고하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오르비라는 회사의 이광국 대표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계약을 하자고 메일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책을 이렇게 써서 그냥 보내는 거는 요즘 시대상으로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반응을 오르비 같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한번 올려보시라. 그러면은 꼭 오르비가 아니어도 반응이 조회수가 대충 나오는 거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출판부에서 연락을 줄 거다. 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년 전 기준이거든요, 거의.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책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SNS 출신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는 덜 그랬거든요, 경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막 SNS에 진입하려는 그런 시대였는데, 역시 CEO는 다릅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5월, 6월경부터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책 원고를. 근데 여러분 원고가 그래도 수백 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고를 그대로 올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하는 거는 오픈 소스로 좋긴 한데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커뮤니티에 네이버 카페든 뭐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읽기 쉽게 뭔가 또 다른 게시물을 글을 써줘야 되잖아요. 되게 모바일에서도 보기 쉽게. 근데 그 글쓰기를 제가 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인터넷을 안 했거든요. 아니, 인터넷을 왜 해요? 그 연세대학교 1학년 1학기인데 인터넷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행사 계속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연고전은 2학기 때 있지만 아카라카 같은 축제도 있고 친구들만 만나도 시간이 다 가요. 인터넷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글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독자들에 맞춰서. 그래서 멸망했죠. 멸망했고 근데 원고는 있잖아요. 제가 원고를 갖고 계속 매년 수능이 나올 때마다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떻게든 전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르비에서는 그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저자가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아씨 이거 내가 이제 저분이 굳이 하시는데 굳이 들어가지 말자 하고 근데 그 원고가 있고 작업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설을 쓰는 자료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기출 문제집 막 벽돌처럼 된 거 보면 대학생들이 해설 쓰고 하잖아요. 막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년 몇 살 이런 사람이 이름 달고 한 문제씩 나타나서 해설을 주거든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 그렇게 하죠. 그런 곳에 해설을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 뭐 나름대로 잘 됐었어요. 그 일도. 근데 하다가 어, 정말 이거는 우연한 계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그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인터넷만 하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뭐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소원해진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신경을 못 써 가지고. 그 시기에 아까 못했던 인터넷 글쓰기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왜냐면 저 그 시절에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봤거든요. 2019년은 페이스북이 잘 되던 시기라서.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동글 같은 걸 썼습니다. 동글 같은 걸 쓰다가 그러면 지금 이 동글을 내가 쓰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갖고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오르비에 다시 글을 쓰면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과 제안도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서 소통하던 분들이 해주셨어요. 아, 이거 교재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 정도면 현행 그냥 대치동, 그분은 대치동에서 강의 듣는 분이어서 대치동 교재랑 섞어 놓으면 구별 못 한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칭찬인지 그냥 과도하게 올려치기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검증을 다시 해봐야죠. 그래서 교재를 제가 오르비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닉네임을 바꿔서. 그리고 연락이 와요. 경쟁사에서. 경쟁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야, 내보자.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오르비에서 연락은 안 주셨으니까,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경쟁사랑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또 경쟁사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이 그래도 계속 BEP 정도는 찍혔어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회사가 책을 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일단 계약금 관련해서 이슈가 없었고, BEP가 계속 어느 정도는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1세, 2세, 제가 아는 걸로는 2세 정도까지는 뜰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세나 3세 정도? 근데 그 수준은 뜰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통계가 저한테 오니까. 이거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일을 계속 쭉 하다가, 교재 쓰는 일을 하다가, 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7년, 18년 그때 시장에 그 교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비전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노느라고, 노느라고 그런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빨리 못 익혀서 다른 분들이 그걸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쉬운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랑 그러면 후발주자로라도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뭐 새로운 걸 만들고 고객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안 돼 가지고 저는 그분들처럼 B2C에 있지 못했고 B2B로 빠져야만 했거든요. B2B로. 그러니까 교재를 안 내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납품만 하는 단계. 그러니까 교재로 제 이름을 달고 나오진 않지만 학원에다가 문제를 공급하면 그 학원에서 그걸 잘 가공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단계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면 이 시장에서 딱히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해 보이는 그 개념서들이 제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로 경쟁하면 마진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마진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결국 마진 뽑으려면 책이 아니고 뭐 브랜딩해서 강의를 팔면 뭐 그걸로 마진을 뽑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거의 정리하는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2025년부터는 B2C 교재를 안 내려고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다른 일만 하게 됐어. 그게 제가 교재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순살 국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뭐 그것저것으로 이런저런 지식을 습득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제가 전달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 좀 영리하게 당시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반응하지 못해서 제가 10년 전에 처음 갖고 있었던 제가 볼 수 있었던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잡아서 먼저 시장 선점을 하는 거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 기준에서는 다른 일들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 비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를 깊게 파다 보면 아, 그런 그때 있었던 교재나 강의의 공백 같은 시장 기회가 결국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잡다하게 관심이 많아서 요새는 문제긴 한데 하나로 시장을 좁혀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좁혀서 하나를 골라서 깊게 파고 40, 50 넘어가면서 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그 영역만 찾는다면 예전보다는 영리하게 제품도 만들고 고객분들이랑 또 소통하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너무 값진 10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그 10년 전 첫 그 이상한 작업을 할 때 가만히 용인해 주셨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뭐 돈을 제가 줘서 같이 한 거긴 합니다만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처음 같이 일해준 팀원분들 나중에 그냥 지분 관계로 일해주신 팀원분들 그리고 돈을 받고 검수 작업을 오랫동안 해주신 분 피드백을 주신 오르비 대표님 그리고 피드백은 안 주셨지만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산 작업과 어찌됐든 교재를 만들면 다른 수많은 일이 늘어나는데 그걸 대신해준 출판사 직원분들에게도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뭐 교재는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알아봐준 뭐 여러분들은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페이스북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한테는 그 인터넷 친구분이 한 분이 알려주셔서 야 너는 지금 대치동 학원 수준의 교재야 라고 알려주신 게 되게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명미남, 영미남을 알아보고 뛰어남을 알아보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계속 시야를 넓히고 노력하려고 하고 근데 저도 제 거를 해야 되니까 제 도메인 하나를 정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진입해서 국내든 국외든 고객분들에게 되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제 제가 이번 연도부터 쭉 해나가고 싶은 일이에요. 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드는 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고객분들이랑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나아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그런 것들도 좋아하지만 학습하는 거를 너무 잡다한 산업까지 다 보려고 하는 경향이 20대 내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교재 일을
전문화를 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경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식물들이나 땅의 흙의 토양 같은 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는지를 조율하는 일. 그리고 너무 취미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관심 산업 분야가 너무 많고. 근데 좀 대단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뭘 아예 전문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야겠는데, 그걸 줄이지 않고 대학생 시절을 쭉 보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 분명 크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이제는 줄여야겠죠. 아무튼 이게 지난 1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파편파편으로 들은 지인들은 되게 많은데 시작 전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들은 친구들은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궁금해 하시겠죠? 돈 얼마나 벌었냐? 돈, 괜찮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는 벌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교재로 번 수익은 제가 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이 있어서. 근데 이건 오픈되어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이 검색을 빡세게 하면 나오는 정보를 그냥 알려드리면 수능 국어에서 저는 비문학만 다뤘거든요. 비문학 한 세트, 정확히는 네 문제. 그러니까 다 합치면 17문제거든요. 지금 시장은. 근데 한 세트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돼요. 세네 문제에서 많으면 여섯 문제를 만들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단가로. 적어도 제가 계약하는 공급사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냐면 퀄리티가 좋으면은 많이 주세요. 회사가.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회사가 업계의 거의 탑급이라서. 그래서 업계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 순간 너 그 회사구나. 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주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두 세트 만들면 대학생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막 호화롭게 생활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기 때문에 취미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배우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즐거웠던 취미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또 배우는 거. 그리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뭐 조경 이런 취미가 최근에 깊게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면 없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10년간의 요약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신경이 많이 분산돼서 다른 일들도 하고 회사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아무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요즘 시대에서는 뭐 책을 쓰려면 당연히 SNS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여러분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골방에서 책 써서 좋은 원고를 갖고 투고를 하는 게 저는 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했던 게 당시의 패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막 하루에 8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처럼 몰입하지 않았던 것도 큰 차이고요. 대학생이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만 투입해도 큰 거였단 말이에요. 두세 시간이면 거의 연애예요, 연애. 연애도 그렇게 안 해.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근데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투입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의 격차도 있었죠. 근데 이제 끝났다. 내 대학 생활은 끝났고 사회인으로서 내가 한 도메인을 정해서 투입해서 하나 정도는 아예 세상에 새로운 걸 내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도메인도 못 정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너무 관심 가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쳐내고 쳐내서 한 네다섯 개로 줄여놓긴 했는데 네다섯 개 중에 하나로 이제 강하게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서 시장에 보여줘야죠. 시장에 보여주는 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미 벌어봤고. 그게 즐거워요, 그냥. 원래 그런 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10대 때는 전혀 없었는데 20대 때 급격하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나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막 시장에 외면하는 걸 또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거. 되게 반발짝 정도만 앞선 거.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왜냐면 1년 뒤에 바로 그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앞선 거 아니었어요. 시장 개념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실행으로 증명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서 느끼신 바나 배우신 바 아니면 즐기신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